오늘은 지진의 규모와 최대 지방 가속도의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진의 규모, 우리 2016년 경주 및 2017년 포항 지진 발생 시 매체에서, 특히 뉴스에서 규모 얼마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라고 보통 발표를 합니다. 규모란 일단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이 방출하는 에너지를 나타내는 용어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최대 지방 가속도는 지진 시 어떤 지표면이 움직일 때의 가속도를 얘기합니다. 일단 설계자들에게는 규모로서는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그 내진 설계 기준에는 최대 지방 가속도로 구조물을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혼동스러운 거는 이제 규모와 최대 지방 가속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전공자가 아닌, 그리고 특히 토목이나 건축을 하시는 분들 중에 내진 설계를 하지 않으시는 어떤 구조나 다른 분야에서도 이 규모와 최대 지방 가속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규모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리터 규모를 가장 많이 들었을 거고, 모멘트 규모, 그 다음에 일본 기상청 규모, 그 다음 표면파 규모, 그 다음에 실체파 규모, 이렇게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기상청에서는 리터 규모로 발표를 합니다. 미국의 지반 조사국 같은 경우는 모멘트 규모를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 지진이 많다 보니까 일본 기상청 규모를 이용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리터 규모를 우리나라에서 왜 선택을 했냐 그러면 리터 규모 자체는 일단 국지적인 지진에 대해서 어떤 정확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표에서 진원까지의 깊이가 한 15km 정도의 어떤 중규모 지진에 대해서 좀 정확성이 있는 그 지진의 에너지 정도를 나타낸 것이 리터 규모인데, 한국 실정에 보면 대규모의 지진은 없고, 어떤 가장 최근에 발생한 지진이 중규모 정도의 어떤 그 진원의 깊이도 1000발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리터 규모를 적용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위와 같은 그림에 보시는 도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계산식에서 규모를 계산하기도 하지만 간편식으로 해서 이런 도표와 같이 해서 규모를 계산합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떤 관측소까지 도달하는 PSC를 관측을 하고, 그 다음에 지진 관측소에서 관측된 지진파에 보면 최대 진폭이 있습니다. 최대 진폭이 얼마인지 계측을 해서 그래프에 보시면 여기 있는 PSC 도달 시간, 여기에 있는 진폭을 찾아서 이 두 점을 연결한 선에 이 가운데 부분의 수치를 읽으면 이번에 발생한 지진에 대한 규모를 간편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규모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규모 보통 우리가 소수점 첫째 자리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만약에 규모 1차이라면 어떤 진폭에 대해서는, 이 진폭에 대해서는 10배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방출되는 에너지는 약 32배가 차이가 납니다. 근데 만약에 규모 5.0과 7.0을 비교해 보면 진폭에 대해서는 100배가 차이가 나는 거고, 에너지에 대해서는 1000배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규모 1에 대한 어떤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국내에서도 특수구조물 같은 경우는 지금 규모로 설계를 하고 있다고 이제 발표를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국정감사나 아니면 어떤 정부 기관에서 발표를 할 때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그 구조물을 설계하는 구조 엔지니어 입장하고 또 어떤 그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하고의 조금 차이가 있는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으로 그 최대 지반 가속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이 그림은 지진 관측소에서 관측한 지진 파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대 지반 가속도 같은 경우는 지진계가 놓여 있는 위치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지진계가 놓인 지형이라든가 구조물이라든가 어떤 특색에 따라서 PJ 값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보통 우리가 집안에 넣었을 때는 어떤 그 집안의 지진동과 같이 PJ 값이 나타나고, 구조물의 위치에 놓였을 경우는 구조물의 흔들림에 따라서 또 PJ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일례로 그 2017년 포항 지진이 발생했을 때 주변 지진 관측소에서 나타난 값이 원전에서 설계 기준값으로 택한 보통 일반 공표에 따른 규모 7.0 이상의 지진보다 더 큰 어떤 최대 지반 가속도가 나왔습니다. 그 값으로 인해서 어떤 찬반의 어떤 의견이 있었는데, 이거는 내진 설계 기준값보다 더 큰 PJ 값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조물의 안전진단 여부를 택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쪽이 있었고, 그거보다 더 가까운 어떤 위치에 있는 관측소에서는 그보다 작은 PJ 값이 나와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찬반의 논란이 있었는데, 하여튼 PJ 값하고 어떤 그 규모의 값하고 어떤 그 다음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응답 스펙트럼에 대해서는 어떤 이 상관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지진의 규모와 최대 지반 가속도의 각각의 특성에 관련돼서 말씀드렸고, 내진 설계를 담당하는 구조 엔지니어 입장에 대한 사항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파를 퓨리의 변환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응답 스펙트럼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진 설계를 담당하는 구조 설계자의 입장에서는 지진의 규모는 일단은 차지를 하고, PGA와 응답 스펙트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지진이 발생을 하고 건축물을 건설하고자 하는 대상 지역에 이와 같은 응답 스펙트럼을 가진 지진파가 도달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 기존에 있는 건축물이 있을 것이며, 향후 1년 뒤에 신축될 건축물이 있다는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 건축물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PGA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응답 스펙트럼이 있을 경우 두 건축물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 경우는 주기가 0.25초인 건축물이고, 두 번째 건축물 같은 경우는 주기가 1초인 건축물입니다. 자, 첫 번째 건축물의 경우 지금 이 응답 스펙트럼에 의해서는 0.45G의 지진 하중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축물 같은 경우는 0.065G 정도의 지진 하중이 작용합니다. 만약에 이 건축물이 노후화돼서 이만한 0.45G의 하중을 견딜 수가 없다면 파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진 발생 시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는 이와 같은 지진의 파형이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며, 만약에 1년 뒤에 신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지진 파에 의한 응답 스펙트럼은 미래를 위한 지진 설계를 위해서 수정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이 바로 KDS 코드나 기타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이와 같은 표준 설계 응답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1년 뒤에 건축될 신축 건축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집안에 이 지역에 도착한 지진 파형을 이와 같은 표준 설계 응답 스펙트럼에 부합하도록 변형을 시켜서 설계를 하여야 됩니다. 이상과 같이 지진의 규모, 그 다음에 최대 지방 가속도, 거기에 대해서 응답 스펙트럼을 말씀을 드렸는데, 내진 설계를 담당하는 구조 엔지니어에게는 이와 같은 응답 스펙트럼이 구조물 설계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설계 기준이 되는 PGA 값이 그 차선으로 중요할 것이며, 지진의 규모는 어떻게 보면 각 위치에마다 다르게 PGA 값이나 응답 스펙트럼이 나타나기 때문에 구조 엔지니어에게는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중요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최종적으로 지진의 규모는 어떤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어떤 하나의 기준이 되는 부분이고, 그 에너지가 어떤 지반을 타고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는 최대 지반 가속도나 거기에 따른 응답 스펙트럼은 모두 다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